자, 반갑습니다. 중개사법 장재원입니다. 이제 기출문제 해설에 대해서 일단 강의를 드릴 텐데요. 기출문제를 뭐 전체 다 이렇게 풀기는 여러분들이 시간상이나 전반적으로 해서 문제 좀 있으니까 이제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각 회별로 중요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추려가지고 40문제를 일단은 정해서 일단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나오느냐 라는 부분을 한번 맛본다라고 생각하시고 수업을 일단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1번 문제로 보죠. 자, 공개사법령에서 정하는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에 보면 자, 공개사는 이 법에 의한 공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자, 공중개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공개사는 이 법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됐죠. 자격을 취득한 자.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보면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는데, 자, 개업공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그러는데, 자, 개업공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 사람? 등록한 자입니다. 자, 1번과 2번에서 보면요, 이제 사족을 붙이면 안 돼요. 자,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 개업공개사는 등록한 자, 거기다가 뭔가다가 옆에다가 붙여놓으면 다 틀립니다. 자, 3번에 보면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자, 3번이 일단 맞는 내용이죠. 자,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4번 보죠. 자, 중개보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에 소속되어 일반 사무 및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자, 중개보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자, 중개보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렇게 되죠. 아닌 자로서. 그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요. 자, 누구에 소속되어? 개업공개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사무 등 중개업무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랬죠. 자, 여기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이렇게 되면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자, 소속공개사는 개업공개에 소속된 공개사로서 개업공개사의 중개업무 관련된 현장 안내 및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소속공개사는 어떻게 돼요? 자, 소속공개사는 개업공개에 소속된 누구로서? 공인중개사로서 이렇게 되죠. 자, 개업공개에서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자,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렇게 구분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현장 안내 및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렇게 된 부분이 일단 틀린 부분이죠. 자, 그거 주의해 주시고요. 자, 이제 2번 문제 보죠. 자, 공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자, 20톤 이상의 선박. 자, 선박은요, 20톤 이상의 선박이건 20톤 미만의 선박이건 무조건 선박은 일단 중개대상물이지 못한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20톤이라는 개념이 나오느냐? 20톤이라는 개념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20톤 이상 돼야지만 자, 부동산으로서 등기를 할 수 있어요. 선박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톤 이상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20톤이 이 됐건 안 됐건 간에 선박은 일단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 콘크리트 지반 위에 쉽게 분리철거가 가능한 볼트로 조립 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을 설치한 세차장 구조물. 자, 세차장 구조물 있죠? 자, 일단 콘크리트 지반 위에 분리철거가 가능한 볼트 조립 방식의 기둥 세우고 3면은 천막이나 유리로 둘러쳐져 있는 이런 부분, 이런 세차장 구조물. 이거는 자, 민법상 뭐가 아니다? 부동산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민법상 부동산이 아니라서 뭐가 안 된다? 자, 중개대상물이 아니다라고 구분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다음에 뒤에서 보면 거래처, 신용, 영업사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사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자, 이런 무형의 재산적 가치 이것도 어떻게 돼요? 이거 뭐죠 이게? 권리금이라는 거죠. 권리금은 일단 중개대상물이 되지 않죠. 자, 그다음에 리을.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공부받을 수 있는 지위인 대토권. 이 대토권도 중개대상물이 아니죠. 그래서 중개대상 아닌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답니다. 최근 연도 출제 문제를 보면요. 아닌 것은 맞는 것은 이게 모두 다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혹은 더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근데 그 답이 모두가 답인 경우가 있어요.
옳은 건 모두, 틀린 건 모두. 근데 여러분들 이제 문제 풀다 보면 혹시나 한 개라도 틀린 게 없을까, 혹시나 맞는 게 없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곁다리를 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만약에 느낌에 다 모르는 것을 고려하시고 그러는데 모두 다 옳다 지문이, 그러면 그냥 다 옳은 걸 또 찍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최은년도 유형이 그런 유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3번을 보죠.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네요. 1번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특정 업무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자, 자격증 절대로 양도되면 안 되죠. 양도되었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돼요? 자격이 반드시 취소되고, 그 다음에 형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전원불금이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무자격자인 을이 공인중개사인 간명의의 중개사무소에서 동업형식으로 중개업무를 한 경우 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자, 무자격자인 을이 공인중개사인 간명의의 중개사무소 동업형식으로 중개업을 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보죠. 여러분들이 동업관계와 관련된 부분은 일단 대여가 아니라고 제가 한번 강의를 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자, 여기에서 보죠. 지금 갑은 자격증 있고요. 자격증 있고, 자, 을은 자격증이 없습니다. 자, 무자격자죠. 근데 갑은 자격증 들고 오고 을은 돈 들고 와가지고 여기서 같이 일어난 이 동업관계라고 그러죠. 자, 이 동업관계는 일단은 뭐가 아니다. 자, 이 자체만 가지고는 대여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요. 자, 동업관계 자체만 가지고는 대여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됐냐. 여기에서 이 무자격자가 여기에서 중개 업무를 직접적으로 뭐 했다면, 수행을 했다면, 이거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거는 대여행위에 해당되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문장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3번에 2번을 보면 동업 형식으로 중개업무를 한 경우 을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동업 관계에서 중개업무를 직접 했죠. 그러니까 이건 대여행위죠. 그래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처벌 어떻게 되죠? 1-1 대여행위는요. 자, 그다음에 3번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가 임대차의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중개행위에 해당된다. 자, 지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가 임대차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자, 이건 뭐냐면 대여받은,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을이 대여받았다고 칩시다. 대여행위에 해당된다 그랬죠. 업무를 직접 한다면. 근데 이 을이 A로부터 의뢰를 받는 거예요. 자, 이거 임대차 좀 해줘 라고 의뢰받는데 이 A로부터 얘가 의뢰를 받아가지고 얘가 직접 이 을과 A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얘가 자기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놓고, 자, 일단 계약서는 누구 명의로 쓰느냐. 자, 당연히 갑 명의로 쓰겠죠. 갑이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을과 A 사이에 계약서를 자기가 쓰면서 갑 명의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얘가 이제 중개해주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얘가 중개해주는 형태가 되지만 실질적인 얘가 보조원이죠. 보조원이 이걸 갖다가 직접적으로 임대차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개행위가 아닌 직접 거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4번에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지 형식을 취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자, 지금 이것도요. 문장이 좀 바뀌었는데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는, 자, 실질적으로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명의를 사용해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한다. 이렇게 일단 구립니다. 그러니까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바뀌어져야만 돼요. 자, 그래서 이 업무를 수행한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여부에 우회도 넘어서 상관없이 자,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따라서 판단한다라고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5번에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중개사무소 명칭을 부동산 뉴스 그칙함을 대표라고 사용하더라도 이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자, 어떻게 된 거예요? 명함에다가 사무소 명칭을 부동산 뉴스 그칙함을 본다 대표 이렇게 했다면 이것도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위반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4번 문제를 보죠.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보면 이제 1번에 공인중개사 개설 등을 신청하는 경우 연수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자, 지금 연수교 아니고 뭘랬죠? 등록 신청자 1년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지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개설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대차 건물에 개설 등록할 수 없다. 확보하는 방법이 뭐예요? 소유하거나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이렇게 됐죠. 그래서 사용대차도 확보할 수 있는, 사무소 확보할 수 있는 부분 있죠. 자, 3번에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개설 등록할 수 있다. 자,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은요, 일단은 가설건축물 대장은 제외된다 그랬습니다. 등록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법인의 경우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에 의하며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2 이상이 공인중개사야 된다. 자,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에 의하지만 되죠. 그리고 대표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외한 이렇게 되죠.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의 얼마가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가 된다 이렇게 되고요. 5번에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이 개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 등기를 증명서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자,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이 개설 등록하기 위해서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라 영업소 등기, 영업소 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영업소 등기 하나의 지점 등기죠. 예를 들어서 외국 회사의 어떤 한국 지사 설립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등기를 증명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 부분이 일단 맞는 내용이네요. 그다음에 이제 5번 문제를 보죠. 자, 공인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했습니다. 자, 일단은 1번에 피한정 후견인 일단 결격사유에 해당되죠. 그다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유예기간 동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그 유예기간 동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격사유에 해당되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후 업무정지 처분 받기 전에 그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었던 자, 법인에 있어서 개업공개사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후에 사유 발생 후에 업무정지 처분 받기 전에 법인으로서 임원이었던 자 이렇게 되는데요. 사유 발생 당시에는 없었죠. 자, 결격사유에서 이런 게 있었죠.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 사유 발생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는 그 법인의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거는 사유 발생 당시에는 이 회사에 들어오지 않았고요. 사유 발생 후에 들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업무정지 처분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업무정지 기간 동안이 결격사유라고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자신의 행위로 국내에서 법률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년 동안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받으면 3년 동안이 뭐가 된다?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 구분해 놓으시죠. 자, 이제 6번 문제 보죠. 자, 국내사법령상 중개사무소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에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로 정한다. 자, 설치 기준, 하나의 설치 요건이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대통령령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제가 강의하면서 이런 부분을 한번 구분한 적이 있었습니다. 뭘 구분했냐면, 어떤 설치 요건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통령령으로서 정한다가 주로 많고요. 그 다음에 서식이라든가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가 많다.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혹시나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찍어라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설치 기준, 이거는 기준, 요건이죠. 이거는 국토교통부령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번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도 책임자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일단 분사무소 둘 수 없죠. 분사무소는 누구만 두는 거예요? 이거는 일단은 법인만 두는 거죠. 자, 그다음에 3번에 개업공개사는 등록관청의 허가를 받아 천막 등 임시중개사무를 설치할 수 있다. 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사무는요 절대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사무 설치했다,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1년 이하 징역 1,000원 벌금이죠.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면서. 자, 4번에 다른 법의 제한이 없는 경우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종별이 다른 개업공개사와 공동으로 중개사무소 사용할 수 있다. 자, 중개사무소 공동 사용이죠. 법인, 그 다음에 공인, 부칙 다 같이 사용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분사무소에는 1인 이상의 중개보존도 한다. 중개보존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 그거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자, 7번 문제로 보죠.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개사의 성명과 사무소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는데요. 1번에 개업공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으로 공인중개사 법률사무소, 자, 공인중개법률사무소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죠. 자, 사무소 명칭을 써야 되는데 어떤 명칭을 쓰라 했어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아니면 또 부동산 중개 이렇게 됐죠. 자, 부동산 중개 이렇게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 중개 둘 중에 하나 써라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거 일단은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 법률사무소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3번에 개업공개사가 설치한 5개월 공부문에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 500만 원 과태료. 자, 성명 표기 의무 위반 100만 원 이하 과태료죠. 자, 4번에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분사무소에 5개월 공고문을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 신고 필증에 기재된 책임자 성명을 그 광고문에 표기해야 된다. 자,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 분사무소는 뭐예요? 책임자 이렇게 되죠. 4번이 맞네요. 5번에 등록관청이 위법하게 설치된 사무소 간판에 철거를 명했음에도 이를 철거하지 않은 경우는 자, 강제 철거하죠? 이 강제 철거 근거 규정이 민사집행법이 아니고 뭐예요? 행정대집행법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러면 8번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개사의 겸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는데요. 자, 1번에 모든 개업공개사는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자, 경영기법 경영정 보장 제공 이거는 소위 말하는 프랜차이즈죠. 이런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부분은 자, 법인뿐만 아니라 공인, 부칙 다 할 수 있죠. 자, 어떤 누가 뭐 예를 들어서 부칙에 못한다. 부칙 못하는 건 경매 업무 빼놓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일단 맞는 거죠. 자, 2번에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공개사는 법인인 개업공개사에 해용된 경업무를 모두 영위할 수 있다. 자, 근데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공개사라고 했는데요. 여기에는 부칙도 포함되죠. 자, 그런데 부칙은요. 법인인 개업공개사에 허용된 경업무 중에서 모두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경매, 공매 업무는 못하죠. 자, 그래서 틀렸고요. 3번에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부동산의 이용 및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업무를 겸업해야 한다. 자, 겸업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이거는 겸업할 수 있는 것이죠.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 사업을 겸업할 수 있다. 자, 이사 도배업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죠? 이사 도배업에 대한 알선 업무죠. 알선 업무를 겸업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부분도 들렸고요. 자, 이사 도배업 자체는 못합니다. 알선만 할 수 있는 거. 5번에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는 20호 미만으로 건설되는 단독주택 분양되어 겸업할 수 있죠. 자, 단독주택이건 공동주택이건 다 겸업할 수 있고요. 규모에 상관없이 일단 분양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9번 문제로 보죠.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개사 고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개업공개사가 중개보존을 고용한 경우 고용일로부터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자, 일단 고용하고 10일 이내가 아니라 어떻게 되죠? 이거는요. 자,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업무 개시 전 이렇게 됐어요. 이번에 자, 중개보존의 모든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 행위로 본다. 자, 중개보존의 모든 행위라고 하면 틀리죠. 이걸 뭐라 그래요? 업무상 행위 이렇게 해주면 되죠. 업무상 행위. 자,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에 개업공개사가 중개보존을 해고하려는 때 사전에 등록한 신고한다. 해고를 하면요. 해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 일단은 해줘야지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에 보면 소속공개사를 고용한 경우 소속공개사 자격증서본은 제출하지 않는다. 자, 소속공개사 자격증서본 일단 이거는 등록관청 담당 공무원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사에게 취득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4번이 일단은 맞는 내용이고, 자, 5번에 소속공개사는 중개인의 사유와 인정으로
인감증명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등록한다. 자,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장이 아니라 뭐죠?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부에 기재된 성명으로서 크기가 7mm 이상 30mm 이내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10번 문제로 보죠. 공유사 법령상 인장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금방 이제 설명드린 나오네요. 등록할 인장은 원칙적으로 가로 세로 각각 10mm 이상 40mm 이상이어야 된다. 근데 이게 틀린 것이네요. 자, 일단은 10mm 이상 이게 아니라 7이죠. 7mm 이상 30mm 이내 인장이다. 크기부터 틀렸고요. 그리고 이 크기는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거 주의하시고 1번이 틀렸네요. 2번에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중개인을 함에 있어서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한다. 자, 당연히 등록인장 사용해야 되고요. 사용 의무 있죠. 이를 위반하면 개업공개사 업무정지, 소속공개사 자격정지 받을 수 있고요. 자, 그러면 3번에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 자,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좌한 인장 등록할 수도 있죠. 그리고 소속공개사 인장등록신고는 당연 소속공개사의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장등록신고는 뭐와 같이 할 수 있다? 고용신고와 일단 같이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개업공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7일 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라 이렇게 됐죠. 자, 이제 인장 등록은요 언제까지 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언제까지 해야 한다?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한다죠. 자, 개업공개사는 등록 신청 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소속공개사는 고용신고 시 할 수 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11번 문제로 들어가죠.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개사의 휴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있네요. 기억에 휴업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휴업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자, 니은은 맞네요. 자,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분사무소는 어떻게 돼요? 분사무소는 일단은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일단 휴업 신고를 할 수 있죠. 자, 니은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디귿에 취약을 이유로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6개월 이상 휴업할 수 있다. 자, 요입, 취준, 요양, 입영, 취약,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6개월 초과할 수 있는 사유죠. 자, 디귿도 맞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리을해 보죠.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미리 변경 신고해야 된다. 자, 변경하고자 할 때 사전 신고죠. 변경도. 자, 그것도 맞는 내용이죠. 자, 미음해 보면 휴업한 개업공개사가 휴업기간 만료 후 중개업에 재개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맞춘다. 자,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분이죠. 자, 그래서 기억하고 미음만 X고 가운데는 다 동그라미네요. 자, 그러면 12번 문제. 자, 이런 OX 문제가 또 의외로 또 잘 나옵니다. 자, 공유사법령상 중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바르게 짝지은 것을 했는데요. 자, 기억해 보면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한 표준서식의 중개계약서 사용해야 된다. 자, 지금 이 일반 중개계약과 관련된 부분은 표준서식을 사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 일반 중개계약은 자, 표준서식을 사용할 의무가 없다. 니은에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자, 약정이 없으면 3개월이고, 자, 약정이 없다면 3개월이고,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른다라고 했었죠. 자, 그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디귿에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업공개사는 당해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된다. 자, 전속 중개계약서 3년간 보존이죠. 자,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무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만 틀리고 니은과 디귿은 맞는 내용이죠. 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공유사법령상 부동산 거래정보망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1번에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받는 자는 지정받기 전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운영규정은요, 지정받기 전에 제정하는 게 아니라 운영규정은 어때요? 자, 운영규정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정해서 누구의 승인 이렇게 한번 기억하면 됩니다. 언제부터 지정받은 날로부터 언제까지 3월 이내 제정해서 누구의 승인? 국토부 장관의 승인 이렇게 구분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그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가입 이용 신청한 개업공개사가 1,000명 이상이고 10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30인 이상의 개업공개사가 가입 이용 신청을 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된다. 자, 일단 가입 이용 신청한 개업공개사가 어떻게 되죠? 1,000명 이상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자, 숫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5, 2, 3 기억하라 그랬죠? 500명 이상. 그 다음에 자 10개 이상이 아니고 2개 이상이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얼마? 30명 이상 개업공개사가 가입 이용 신청해주면 된다라고 했었죠. 자, 숫자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시 뭐라 그랬죠? 5, 2, 3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특강도 각 30명 이상. 자, 그다음에 3번에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받는 자는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가입자가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한다. 자,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지금 가입 이용한테 지장이 없을 정도로 자, 이 용량 성능은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죠. 자, 컴퓨터 설비 확보해야 된다. 3번이 일단 맞는 내용이네요. 자, 4번에 거래정보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자, 일단 운영하지 않습니다.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운영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1년 이내 운영하지 않는다. 자, 이걸 1년을 6개월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1년 이내 운영하지 않는다면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할 수 있다. 자, 4번 그 부분이 틀렸고 틀린 부분이 어딘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 다음에 5번에 거래정보 사업자가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와 다른 정보를 공개한 경우 5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 거래정보 사업자는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공개되고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사는 되고 차별적으로 공개사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다면 어떻게 된다? 이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이죠. 자, 그리고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요. 자, 14번 공개사법령상 개업공개사의 확인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자, 기억에 권리관계의 경우 등기사항 증명서 등의 근거 자료를 권리를 취득하는 의뢰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자, 일단 여러분들 보시죠. 권리관계의 경우는 자, 일단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죠. 권리관계는 등기사항 증명서죠. 제시하죠.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거죠. 자, 이걸 등기사항 증명서를 교부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보여주면서 제시해야 합니다.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니은에 개업공개사의 자료 요구에 대해 의뢰인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개업공개사는 중개대상물 조사에 대해 중개대상물에 대해 조사할 권한이 있다는데요. 자, 이제 자료 요구합니다.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해요. 물건 상태라든가 여기에서 그러면 이때 자료에 불응하죠. 그러면 이때 불응했을 때 자, 그럼 불응 사실을 취득을 설명하고 확인 설명을 기재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설명하고 기재했습니다. 그러면 개업공개사 의무를 다 이해한 거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자, 불응했을 때 그것을 설명하고 취득은에 설명하고 또 확인 설명 기재했다 하더라도 개업공개사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줘야지만 됩니다. 자, 이게 뭐냐? 여기서 보면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조사할 권한을 갖는 게 아니라 조사할 의무를 갖습니다. 자, 권한과 의무, 권리와 의무는 분명히 틀리죠. 조사할 권한이 아니라 조사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됩니다. 이것에 법인인 분사무소에서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확인설명서를 작성한 경우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자, 분사무소에서 지금 거래계약서 작성했죠. 그러면 이때 서명 및 날인은 누구예요? 개업공개사 역할로서 누가 한다? 분사무소 책임자고요. 자, 소속공개사 있다면 또 소속공개 같이 하고요. 자, 일단 대표자는 분사무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리을에 유치권은 확인설명 대상이다. 자, 미공식 권리관계도 당연히 확인설명의 대상이 되죠. 자, 그리고 미음에 자, 확인설명 서식에 권리관계 증명근거로 지형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지형도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지형도는 여러분들 이제 이게 뭐냐면 확인설명서 서식에 맨 꼭대기 있어요. 확인설명 근거자료 등 여러분들이 확인설명서 기본서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확인설명서 서식에 보면 맨 꼭대기에 자, 거기에 보면 일단
그 확인 설명 근거 자료 등에서 등기권리증이라든가 뭐 건축물례장 뭐 또 토지대안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지형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틀린 것은 자 맞는 것 틀린 게 니은, 디귿, 리을이 틀렸네요. 맞는 게 그다음 맞는 게 기억하고 미음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걸 체크하면 되시겠고요.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1번에 중개대상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 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도 일단 필요적 기재사항이 되죠. 자, 그럼 필요적 기재사항이 뭐였죠? 자, 인물, 계거, 그 다음에 인권, 조설약 이렇게 되죠. 자, 인 뭐죠? 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 계약금액, 지급자는 지급하는 사항, 인도일시, 권리전 내용,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조건을 얘기한, 설명서 교부일자, 약정 내용. 자, 이렇게 해서 설명서 교부일자도 있죠. 자, 그러면 2번 보죠. 당해 중개를 한 소속공개사도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업공개사만이 서명 및 날인하면 된다. 자, 중개일을 한 소속공개사였다면 그 소속공개사와 개업공개사가 같이 서명 및 날인을 하는 거죠. 자, 3번에 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장관이 정하는 표준서식을 작성해야 된다. 지금 현재 거래계약서는 표준서식이 없습니다. 다만 국토교통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해서 이의 사용을 관장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4번에 법인의 분사무소가 설치된 경우 분사무소에서 작성한 거래계약서에 분사무소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을 한다. 자, 책임자가 해야죠. 대표자가 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4번이 맞는 내용이에요. 5번에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에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에 거래 내용 거짓 기재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짓 기재했거나 이중계약서 작성하면 형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상대 등록 주소에만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16번 문제. 공개사법령상 개업공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네요. 1번에 자,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탁은 중개 업무 개시와 동시에 해야 한다. 자, 이거는 업무 개시와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개시 전. 자, 업무보증 설정은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이렇게 하는 거죠. 2번 법인이 아닌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으로 보증해야 할 금액은 5천만 원 이상해야 된다. 자, 법인이 아닌 개업공개사 개인이죠. 개인은 1억 이상. 자, 법인은 2억 이상이죠. 주된 사무소 2억 이상, 분사무소 1억 이상. 그 다음에 개인, 자, 공인하고 부칙 개업공개사는 1억 이상 이렇게 되주면 되죠. 3번에 공탁금으로 손해배상하는 개업공개사는 30일 이내에 그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한다. 자, 공탁은 부족한 거 보전하는 거고 보증보험 공제는 다시 가입하라고 그랬죠. 요건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요건 15일입니다. 15일. 자, 30일 아니고 15일이네. 5번에 지역내 활동자비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때 얼마요? 500만 원이 아니죠. 1천만 원 이상 이렇게 되죠. 1천만 원 이상 보증 설정해야 된다. 자, 5번에 중개행위에 따른 확인 설명 의무와 그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의무는 중개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했다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자,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다. 좀 무료로 중개해줬다. 그러면 일단은 확인 설명 의무 당연히 있고요. 무료로 해줬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 당연히 있는 겁니다. 17번 문제 보죠. 개업공개사의 중개로 매매 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매수인이 낸 계약금을 개업공개사 명의로 금융위원회에 예치하였다. 공개사 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1번에 금융기관에 예치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는 특별한 약정이면 매도인이 부담한다. 자, 지금 실비가 두 가지죠. 두 가지인데 하나는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비용입니다. 자,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비용은 이거는 누구로부터 받는다? 이거는 권리 이전을 받아요. 그러나 계약금 등 예치 비용은요. 이거는 뭡니까? 권리 취득 의뢰인이라는 제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취득 의뢰인에게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실비는 특별한 약정이면 자 매순으로 받는다 이렇게 해주면 맞는 거죠. 1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2번에 계약금계사는 계약금 외에 중도금의 잔금 이것도 예치 권고할 수 있고요. 이때 계약금 등하면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과 잔금까지를 포함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3번에 계약금계사는 예치된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한다. 자, 일단은 예치된 계약금에 대해 자, 일단 계약금계사는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된다. 자, 예치된 만큼의 보증 설정하라 그랬습니다. 자, 보증 설정 기관은 보증보험이나 공제나 공탁 여기고요. 자, 그러면 4번에 계약금계사는 예치된 계약금이 자기소유 채무과 분리하여 관리되도록 해야 되고요. 동의 없이는 또 5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는 인출해서는 또 안 되겠죠. 계약금계사 명의로 예치했을 때 각각의 의무입니다. 18번 보겠습니다. 공유사법령상 계약금계사의 금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였습니다. 금쟁이와 관련된 부분이죠. 자, 1번에 계약금계사는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 자, 건축물 매매업, 중개대상물의 매매업이죠. 해서는 안 되고요. 위반시 1-1 해당되죠. 이번에 계약금계사는 부동산 거래에서 거래 당사 쌍방을 대리해서는 안 된다. 쌍방 대리. 자, 쌍방 대리 하면 어떻게 돼요? 형벌 3- 이렇게 되죠. 3번에 계약금계사는 사례비 명목으로 공유사 법령상의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자, 초과수수죠. 초과수수 형벌 요거는 1-1 이렇게 되죠. 자, 4번에 공유사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전부가 무효가 된다. 자, 지금 초과해서 받은 중개보수와 관련된 부분에서 보수가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초과된 부분만 무효가 되는 거죠. 초과된 부분만 무효된다. 4번이 일단 틀렸죠. 5번에 등록관청은 계약금계사가 금쟁이 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을 어떻게 한다? 취소할 수 있다. 상대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유사법령상 계약금계사의 교육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에 보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을 신청하는 공인중개사는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자, 실무교육 시간이 어떻게 돼요? 실무교육은 28, 32 그래 되죠. 자, 그 다음에 연수교육은 12, 16 이렇게 되고요. 직무교육은 3, 4 이렇게 되죠. 자, 시간대로 기억해놔야 돼요. 이번에 폐업 신고 1년 이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법인인 계약금계사 실시하는 실무교육 받는다. 자, 지금 실무교육은 누가 실시하는 법인인 계약금계사 이렇게 하면 되죠. 실무교육 누가 실시하는? 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이렇게 되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받는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그래서 3번 1전 틀렸죠. 4번에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전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 장소, 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라 했습니다. 자, 2년이 되기 전 2개월 전 이렇게 됩니다. 둘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의 경우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그 신고일 전 1년 이내 실무교육을 받으라. 책임자가 실무교육 대상이죠. 자, 20번 문제를 보죠. 자, 공유사법령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교환계약의 경우 교환대상, 중개대상물의 평균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계산한다. 자, 교환은 어떻게 되죠? 교환은 일단은 뭘 기준으로 한다? 고액의 물건을 기준으로 하죠. 고액의 물건을 기준으로 한다. 자, 이번에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차 계약에 관한 거래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자, 동일이죠. 동일 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 포함의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진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이때는 매매 거래 금액을만 적용한다 그랬죠? 임대차가 아니라 매매. 자, 3번에 주택 외 중개 대상으로 중개보수는 국토교통을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자, 주택 외의 중개 대상으로 보수는 어떻게 돼요? 국토교통부 령의 전원 범위에서 합의해서 받는다 그랬죠? 합의해서 받는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주택 외 중개 대상으로 보수는 거래 금액의 1,000분의 9 이내에서 쌍무로부터 각각 받되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서로 협의해서 결정한다. 4번이 맞는 내용이네요. 자, 주택은 자 국토교통부랑 정하는 범위가 어떻게 돼요? 주택은 매매교환 1,000분의 9, 임대차 등 1,000분의 8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주택 외에는 어떻게 돼요? 주택 외에는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범위가 매매, 교환, 임대차 모두 1,000분의 9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협의해서 받는 거죠. 자, 주택은 국토교통부로도 국토교통부 전원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위임시키지만 주택 외에는 시도조례로 위임시키는 게 아니었죠. 자, 0.9 국토교통부 전원 범위에서 협의해서 받는다 이렇게 됐죠. 4번이 맞고요. 5번에 주택임대차 중개의 경우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9 받을 수 있다. 자, 주택임대차죠. 그러니까 최대차로 하는 것은 1,000분의 8이죠. 자, 이제 20번까지 풀었으니까 다음 시간에 21번부터 다시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